근데 거기서 이게 키워드를 내세웠던 게 청년인데 이 당의 청년들의 대표 주자가 이제 장해찬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네. 그리고 박민영 대변인이잖아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이 기자회견 직후에 자기 페이스북에 뭐라고 썼는지를 좀 봤거든요. 근데 장동혁 믿고 지켜줄 때다. 이게 장해찬 예. 부원장의 말이었고 박민영 대변인은 좀 훨씬 더 나갔어요. 그 김종혁 고양병이었던가요? 고양병 위원장이 이 사과에 대해서 되게 비판적인 메시지를 쓰니까 그거를 공유하면서 계엄 유발자, 탄핵 사태 주범이 어떻게 이런 식으로 말하냐 라면서 오히려 당내에서 이 계엄에 가장 반대했었던 사람들을 계엄 유발자, 탄핵 사태 주범 이런 말들로 호명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 사과라는 것이 자신들의 행위에 대한 사과가 아니라 또 당내 헤게모니의 싸움을 위한 어떤 그냥 교두보일 뿐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기자회견은 한동훈 전 대표를 공격하기에 앞서서 대오를 넓히는 그러다 마침 오늘 또 안철수 의원까지 당원 게시판 의혹에 가세를 해서 한동훈 전 대표가 어쨌든 입장을 밝혀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안철수 의원은 징계에는 반대하고 네. 이 문제를 한동훈 전 대표가 고소하는 것으로 법적으로 풀어라. 그렇죠.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그러면 사람으로 비유하면 장동혁 대표는 오세훈 안철수까지는 포용하고 한동훈은 더욱 왕따시킨다. 이 작전으로 가는 게 아닌가. 그것도 드러난 것 같습니다. 예. 자, 오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예정보다 하루 빨리 원래는 내일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많았었는데 오늘 오전에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한 12분 정도 했다고 하는데 기자들의 질문은 받지 않았어요. 12.3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비상계엄에 대해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사과했다. 일단 이 부분이 제목으로 뽑히는 것 같습니다. 들어보시죠. 비상계엄은 상황에 맞지 않는 잘못된 수단이었습니다. 책임을 무겁게 통감하고 이 점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국민의힘이 부족했습니다. 잘못과 책임을 국민의힘 안에서 찾겠습니다. 과거의 일들은 사법부의 공정한 판단과 역사의 평가에 맡겨놓고 계엄과 탄핵의 강을 건너 미래로 나아가겠습니다. 가치와 방향을 재정립하고 전 당원의 뜻을 물어 당명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자, 장동혁 대표 이야기는 아마 우리 네 분 다 하실 말씀이 많을 것 같습니다. 한 달 전 12월 3일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비상계엄 선포 1년을 맞았을 때 장동혁 대표는 SNS에 짧게 글을 올렸죠. 비상계엄은 의회 폭거에 대항하기 위한 것이다. 아마 이런 취지의 글을 올렸던 것을 기억나는데 한 달 만에 장동혁 대표가 사과를 했다. 태도를 바꿨다는 평가를 받을 것 같은데 김수미 평론가부터 한번 얘기해 보실까요? 네. 이 기자회견, 이 사과, 그 진정성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크게 달라진 것이 있는가? 그러니까 작게라도 달라진 게 있는가 좀 의아했습니다. 조금 뭐 긍정적으로 네. 조금이라도 이렇게 한번 보시면 좀 긍정적으로 평가하실 부분이 없습니다. 더 자세히 볼수록 처음에는 제가 어떤 언론의 예. 보도를 봤는데 탄핵 반대까지도 사과하는 듯한 뉘앙스의 보도가 났거든요. 예. 근데 자세하게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이게 비유하면은 어떤 학부모가 있는데 자녀가 학폭을 저질러서 학폭위가 소집이 됐었어요. 근데 그 학폭위에서 그 학부모가 우리 애는 안 때렸다 이런 주장을 펴다가 또 안 되니까 때리긴 했는데 맞은 애도 책임이 크다. 뭐 이런 식으로 막 주장을 하고 추가 가해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했어요. 네. 그러다가 결국에 징계를 그 학생이 받게 됐는데 그러고 나서 한다는 말이 학폭위에서 본인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사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애가 때린 거에 대해서는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국민들이 듣고 싶어 하는 것은 계엄 당시의 일이 아니라 이후의 국민의힘의 행보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여전히 얘기가 없었다. 탄핵에 대해서는 계엄과 탄핵의 강을 건너겠다라고 했는데 정치권에서 최근에 보면 강을 건너겠다는 표현은 청산을 하겠다는 표현이 아니라 그 강에서 갈라졌던 우리 식구들끼리 봉합을 하겠다 수준인 거거든요. 그래서 탄핵 찬성 반대로 나뉘었던 그 나날을 좀 잊고 새롭게 출발해보자. 뛰어넘어 가보자. 대신 과거사 청산은 아닌 이런 수준의 언급이 나왔을 뿐이라고 저는 평가합니다. 알겠습니다. 나는 이야기는 꼭 해야 되겠다.
저요. 예, 장혜영 의원님. 저는 이 장동혁 대표의 오늘 계엄 사과는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의 개사과 같은 거다. 그 그럼- 대선 과정에서 있었던. 네, 예. 그 대선 경선 과정에서 이제 전두환 옹호 발언을 하고 나서 이제 문제가 되니까 관련해서 유감 표명을 해놓고 그리고 인스타그램에다가 개사과 사진을 올려서 이제 그 사과의 진정성에 대해서 또 강한 비판을 받은 바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일단 대한민국의 제1야당이 불법 계엄이 잘못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다행스러운 일이죠. 근데 이게 과연 믿을 만한 건지에 대해서 저도 조금 찾아봤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 얘기를 하면서 쭉 했던 연설들 중에서 핵심이 청년 중심 정당을 만들겠다 이런 얘기였어요. 근데 예, 그 얘기는 좀 이따 하시죠. 예, 네네네. 예. 근데 그 당의 청년들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가? 결국에는 한동훈 대표 말하자면 불법 계엄에 가장 반대했던 당내 인사를 공격하는 것을 여전히 정조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멘트에서 봤을 때 잘못과 책임을 국민의힘 안에서 찾겠다라고 한 것은 결국에는 진짜로 반성하고 쇄신하겠다는 게 아니라 당에서 이제 자신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문제라고 지적하겠다라는 메시지라고 저는 읽었습니다. 예. 장동혁 대표가 비상계엄을 사과했다. 12월 3일 한 달 전에는 사과를 하지 않았는데 한 달이 지나서 당원들과 국민의 의견을 수렴했다. 그래서 나온 것이 사과긴 사과인데 윤석열 전 대통령을 전혀 거론하지 않은 것. 네. 그리고 계엄 이후에 일련의 탄핵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한남동 관저 앞을 가서 지키고 윤어게인 집회에 참석을 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계몽령에 대해서 장동혁 대표가 그 경선 과정에서 대표 경선 과정에서 어떤 얘기했는지를 제가 쭉 뽑아왔어요. 저도 오늘 이거 보느냐고 눈이 상당히 아팠는데 자료를 한번 찾아보려고 이 계몽령에 대해서 알게 됐다. 뭐 이런 얘기를 상당히 많이 했더라고요. 경선 과정에서. 그러니까 이런 그 이후에 일련의 과정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는 부분 이것 때문에 이 사과의 진정성에 대해서 좀 갸웃하는 시선들이 있지 않을까 해서 한번 질문을 드려보는 거예요. 저는 억지 사과 같아요. 그러니까 밀려서 안 할 수 없는 거고 더군다나 지금 당내 당 게시판 가지고 윤리위원회 구성을 하고 반대 그러니까 경쟁자라고 할 수 있는 상대를 제거하는 작업을 하려고 하는 한동훈 상황. 전 대표. 예. 하는 작업이 시작을 했단 말이죠. 이미. 그래서 이 상황에서 반대쪽의 어떤 지금 이 정도의 어떤 그 신용이라도 하지 않으면 제거하기가 쉽지 않은 이런 것들 때문에 사전 정지 작업의 일환으로 이 정도 얘기를 하지 않았는가 싶어요. 방금 앵커께서도 얘기했지만은 윤석열 대통령 얘기를 한마디도 언급이 없고 그다음에 윤 어게인 얘기도 없고 그다음에 그간의 쭉 과정에서 지금 이 장동혁 그 대표의 어떤 그 사과 기자회견 정도의 수준으로 과연 국힘이 변했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나는 전혀 없다고 봐요. 그리고 뭐 무슨 위원회 몇 개 만들겠다고 얘기하는데 그 위원회 만들어 본 적은 평상시에 당 대표로서 하는 일이에요. 큰 틀의 방향이 움직이지 않는 상황에서 그게 무슨 변화고 혁신입니까? 그리고 이게 지금 이기는 뭐 변화라고 표현을 했는데 오늘 기자회견문의 주제가 이기는 변화. 이기는 변화라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완전히 자살골이에요. 지는 변화에 지는 변화. 변화도 없는 거죠 사실은. 변화가 전혀 없는데 변화인 것처럼 그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 그다음에 시기적으로도요. 차라리 이렇게 사과를 하려면 계엄 1주년 됐던 12월 3일 날 하시지. 차라리. 예.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그날 했다면 그래도 1년 되는 날인데 좀 변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좀 기울여 들었을 텐데 지금 너무 뜬금포잖아요. 더군다나 이양할 거면요. 제대로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김정인 위원장이 5.18 갔을 때 무릎 사과를 한다든지 예. 이렇게 세게 국민이 예를 들면 100을 원하면 150을 해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장동혁은 50 정도밖에 안 돼요. 예. 그래서 하나만한 게 돼버렸어요. 예. 이미 당내 소장파들도 왜 재건축 재개발 재건축 하라니 내부 인테리어 하고 마냐 이렇게 비판하잖아요. 김재석 의원은 하나만한 사과라 그랬는데 여기서 또 주목할 만한 부분은 오세훈 서울시장, 박형준 부산시장이 장동혁 대표 오늘 사과한 거 인정한다. 정말 태도 변화 보여줬다. 이건 또 어떻게 평가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공천받아야 되니까. 그렇죠. 공천받아야 되니까 어떨 때는 이렇게 하고 어떨 때는 저렇게 하고 하는 건데 오늘 회견의 가장 큰 잘못은 저는 비상계엄을 내란이라고 말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란이라고 말을 해야만 정말로 진정성 있는 사과로 평가할 수 있는데 그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내란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법부와 역사의 판단에 맡기겠다. 이렇게 해서 본인들은 유체이탈 화법으로 대충 넘어갔거든요. 그게 가장 큰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오세훈 시장은 오비 일학을 노린 것이다. 이 오비 일학의 오는 까마귀 오가 아니라 오세훈 시장 본인일 텐데 오늘의 이 사과 바로 전에 시점상 공교롭게도 신년 인사회에서 오세훈 네. 서울시장이 참을 기자들에게 만큼 참았다라고 얘기를 해서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이거 내가 좀 강하게 주문해가지고 장동혁 대표가 그나마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됐다. 이거를 좀 과시할 그 타이밍을 내 잡은 것 덕분이야? 같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안 그래도 또 안철수 의원하고 오세훈 시장 회동을 했고 오세훈 시장은 또 장동혁 대표랑 회동한다는데 마치 당의 어떤 큰 중재 축인 것처럼 그렇게 본인을 또 포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잡았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근데 저는 오세훈 시장이 얘기한 것도 너무 늦게 얘기했고 너무 낮게 얘기했다. 저는 오세훈 시장 컬링에 비유하자면은 스톤을 굴리면 스톤 가는 길 앞에 솔질을 해야 되는데 지나간 자리에 솔질을 하는 수준이었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주고 싶습니다. 예. 참 이 장동혁 대표가 오랜 기간 12월 3일 그때 소장파 의원들 25명이 성명도 내고 송원석 원내대표가 대신 사과하고 얼마 전에 김도읍 전 정책위 의장이 이런 사과하지 않고 쇄신하지 않는 모습에 불만을 품고 정책위장직을 그만뒀다는 기사까지 나오고 이런 상황에서 해를 넘겨서 마침 오늘 기자회견 했는데 지금 세 분의 의견은 전부 다 좀 비판적인 것 같아요. 장영 의원은 또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다시 한번 좀 얘기해 보시겠습니까? 이 장동혁 대표의 이 사과 왜 전부 다 이런 식의 평가가 나오는 건지. 근데 제가 박형준 오세훈 시장 이야기를 했을 때 다들 공천받아야 하니까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어쨌든 내부에서는 이렇게 평가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건데. 어쨌든 이제 중도 확장을 하려면 명확하게 이 윤석열과 절연해야 된다라고 하는 목소리는 내부에서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결국에는 이 사과의 진정성 여부는 내란이라는 표현을 중심에 둘 수도 있지만 어쨌든 자신들이 했었던 그 구체적인 행위들에 대한 이제 반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인데 그게 없다는 것이 하나가 있고 예. 하지만 도돌이표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의 이 기자회견에 담겨져 있는 변화의 방향성이 뭐냐 이게 저는 사실은 궁금한 점이었거든요. 예. 근데 거기서 이게 키워드를 내세웠던 게 청년인데 이 당의 청년들의 대표 주자가 이제 장해찬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네. 그리고 박민영 대변인이잖아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이 기자회견 직후에 자기 페이스북에 뭐라고 썼는지를 좀 봤거든요. 근데 장동혁 믿고 지켜줄 때다. 이게 장해찬 예. 부원장의 말이었고 박민영 대변인은 좀 훨씬 더 나갔어요. 그 김종혁 고양병이었던가요? 고양병 위원장이 이 사과에 대해서 되게 비판적인 메시지를 쓰니까 그거를 공유하면서 계엄 유발자, 탄핵 사태 주범이 어떻게 이런 식으로 말하냐 라면서 오히려 당내에서 이 계엄에 가장 반대했었던 사람들을 계엄 유발자, 탄핵 사태 주범 이런 말들로 호명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 사과라는 것이 자신들의 행위에 대한 사과가 아니라 또 당내 헤게모니의 싸움을 위한 어떤 그냥 교두보일 뿐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양양자 최고위원이 장해찬 부원장 당장 그만두도록 해야 한다라고 또 아마 인터뷰에서 이야기한 것 같더라고요. 지금 당내에서도 지도부 사이에서도 그야말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존재하는 것 같은데 오늘 결과적으로 얘기를 들어봤더니 장동혁 대표의 사과의 진정성에 대해서 이 중간계 친구들 네 분 모두 그렇게 수긍하기가 쉽지 않다. 이건 진정한 사과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민주당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정청래 대표 이미 뭐 철진한 사과라도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한번 들어볼까요? 사과 배달을 하면서 이 내란에 대해서 아직도 사과를 하지 않고 있는 국민의힘 모습을 보면서 이제는 철진한 썩은 사과라도 좋으니 제발 당신들의 입에서 비상계엄 내란에 대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라는 말 한마디를 듣고 싶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사과를 할지 말지 계속 고민한다는데 뭘 그걸 고민합니까? 당연히 해야 될 일은 하시기 바랍니다. 예. 자, 여기서 우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 부분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라고 하는 부분은 앞으로 장동혁 대표가 오늘 기자회견을 했지만 허민 문화일보 선임 기자가 장동혁 대표의 의중을 잘 아는 기자인데 지난 월요일에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오늘로 그치는 게 아니라 다음 주에 한 번 더 할 거다.
거기에 또 다른 뭐 쇄신책이나 이런 게 담길 텐데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 부분을 오늘 굳이 언급하지 않았다. 이건 또 어떤 생각이 있는 걸로 보세요? 글쎄요, 그 부분까지 나갈 수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사과를 하고 이른바 극우화되는 그 정당의 그 당원들이나 아니면 그 지지 세력이 그렇게 되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분들에게 굳이 그런 얘기를 안 해도 민주당 찍을 일은 없을 거니까 우리 우선 급한 대로 당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아까 장영 우리 전 의원께서 말씀하듯이 한동훈 전 대표를 치기 위해서는 내부에 뭔가 명분을 좀 쌓으려고 하는 이런 정도의 상황이지 않았을까. 나는 앞으로도 윤어게인과 윤석열 대통령과의 절연, 이 문제는 장동혁 대표가 결행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져요. 왜냐하면 만약에 그것까지 결행을 하잖아요. 그러면 당내의 반대파인 한동훈 전 대표 세력, 그다음에 본인을 지지했던 그 세력, 찐윤, 언더 찐윤 이 세력으로부터도 배척당한 벌써 사과했다고 배신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생기더라고요. 예. 보니까. 그러면 실제로 윤과 절연을 만약에 했다. 그러면 양쪽으로 완전히 협공당하는 이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결국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난해 7월 말에 그 대표 경선 과정에서 장동혁 대표가 그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 이야기를 제가 찾아봤는데, 민주당이 입법 폭거를 하는데 우리가 제대로 싸우지 못했고 대통령 국정 운영을 제대로 돕지 못하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늘 하나로 뭉치지 못하고 분열했었기 때문에 결국은 계엄을 초래한 게 아닌가. 물론 그 수단과 방법이 잘못됐다 하더라도 계엄이 결국은 선포된 과정을 보면 그런 문제가 있었고, 결국은 계엄이 잘못됐다 하더라도 그것을 풀어내는 방법은 다른 정치적 방법도 있을 텐데, 이건 탄핵에 관한 이야기 같아요. 우리가 결국은 탄핵을 막지 못했던 것도 우리 당이 하나로 뭉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 반성에서부터 시작해야 우리가 어디로 나아갈지 답이 보인다. 이 반성은 계엄에 대한 반성이 아닌 거죠. 그렇죠. 그렇죠? 탄핵을 막지 못하는 데 대한 반성. 탄핵에 찬성한 당내 내부 분탕 세력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다라는 책임론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그 기자회견문에서 장동혁 대표가 처음으로 계엄은 잘못된 수단이었다라고 이야기했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이미 이때도 설사 그것이 잘못됐다 하더라도, 수단과 방법이 잘못됐다 하더라도,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과문이 일부에서는 진전된 사과다라고 평가를 하는데, 과연 지난해 7월 말 대표 경선 과정에서의 이야기와 지금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달라졌는지, 뭐 이런 부분은 좀 생각해 볼 만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오늘 장혜영 의원이 아까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싶어 했던 청년 정치, 이 부분에 대한 장동혁 대표 이야기 들어보고 장혜영 의원 얘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혁 대표의 2030 청년, 이런 이기는 변화를 위해서는 이 청년 세대를 적극적으로 기용하겠다, 이번 지방선거부터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장혜영 의원 생각은 어떠세요? 어느 청년이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장동혁 대표 옆에서 가장 청년이라고 하는 꼬리표를 달고 활동하는 두 사람이 내는 목소리를 보면 윤 어게인에 준하는 목소리들이거든요. 그리고 방금 전에 앵커께서 말씀하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당내에서 탄핵에 찬성하는 세력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국민의힘에 이 어려움이 온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최근에 박민영 대변인이 계속 그 김종혁 고양병 위원장하고 전 최고위원 이렇게 쉽게 전 얘기하시죠. 최고위원하고 이제 설전을 주고받으면서 이런 표현을 썼어요. 당내 분탕 세력 정리가 당 정상화 및 재집권 플랜 가동의 시작이다. 이런 표현을 썼고, 이것이 국민의힘과 장동혁 대표가 얘기하는 청년의 목소리라면 사실상 이번 기자회견은 극으로 한 발 더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선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오늘 장동혁 대표 기자회견 보면서 많은 약속을 하더라고요. 국민의힘이 앞으로 어떻게 변하겠다라고 하는, 너무나 많은 약속을 해서 이게 어떤 약속을 했는지 아마 듣는 국민들이 기억을 잘하지 못하겠다는 생각이 전 개인적으로 들더라고요. 오늘 저는 보면서 서 있는 건 장동혁인데 목소리는 윤석열로 들렸어요. 윤석열의 아바타구나. 예. 왜냐하면 비상계엄 이후에, 내란 이후에 윤석열이 그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설명할 때 제일 많이 거론했던 단어가 바로 청년입니다. 네? 청년입니다. 네. 청년의 미래가 암울해서. 옥중 메시지도 늘 청년이 나왔었죠. 예, 청년이 항상 등장을 했죠. 청년을 계속 앞세워서.
그래서 오늘 또 윤석열하고 똑같은 메시지를 낸 것이다. 윤석열의 아바타의 모습이 여전히 여실히 드러났다.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험중을 조장하거나 아니면 부정선거 음모론에 푹 빠져 있거나 윤어게인을 주장했던 청년들을 적극적으로 당에 영입시켜서 그들과 함께 정치를 하겠다라고 하는 이 선언을 한 것이죠. 그래서 윤석열이 다 하지 못한 것을 내가 마무리하겠다. 그래서 그 세력들로 다 나쁜 놈들 다 몰아내고 내가 그 세력들을 가지고 다시 재편하겠다. 이런 선언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전한길 씨가 오늘 장동혁 대표 기자회견 다음에 SNS에 글을 올렸다가 삭제했다라고 하는데 이거 뭐지? 장 대표님? 1심 선고를 앞둔 시점에서 계엄 사과? 이건 판사들로 하여금 무기징역 사형 때리라고 부추김? 이렇게 썼다가 삭제를 했다. 삭제를 한 이유는 전한길의 뜻을 확대 해석 또는 왜곡 보도할 가능성을 일축하기 위함이었다. 공식 입장을 곧 밝히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전한길 씨가 장동혁 대표를 상당히 강하게 밀지 않았습니까? 밀었죠. 예. 전당대회 장에 가서 예. 만세까지 부르고 예. 뭐 했잖아요. 김은식 교수에게 배신자 배신자 프레임도 있었고요. 씌우고 예.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그 청년들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청년들 중에 그 생각이 나요. 그 윤석열 대통령이 그 구속이 되는 과정에서 관저를 빠져나올 때 네. 앞에 꽈잠 입고 쫙 섰던 그 청년들 있잖아요. 그 청년들이 생각이 좀 나고요. 실제로 그 이른바 2030의 그 청년들 중에 극우 성향의 조직된 소수의 세력이 있습니다. 그 세력이 실제로 장동혁 대표가 얘기하는 이런 식의 그 어떤 판을 깔아준다면 그분들이 가장 먼저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실제로는 이제 그 성향이 안 드러나니까 일반 청년인 걸로 오인하게 만들 가능성도 있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분들이 온다면 훨씬 더 오른쪽으로 가는 그런 정당으로 자리가 옮겨질 가능성이 크죠. 실제로 저희가 이제 개혁신당을 만들 때 젊은 청년들을 좀 두루 이렇게 만나본 적이 있어요. 그 중에 한 팀도 이 비슷한 류의 분들 같은데 저는 심히 걱정이 됩니다. 오히려. 예, 알겠습니다. 김성인 평론가가 오늘 또 일찍 네. 가셔야죠. 그렇습니까? 자, 장동혁 대표 기자회견에 대해서 한번 결론적으로 김성인 평론가 이야기를 한번 해보시죠. 앞으로 또 국민의힘 내부는 어떻게 될 것인지. 이번 기자회견을 특별하게 열었다라고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그럴 수 예. 있거든요. 그거는 아무래도 최근에 당 중진 의원들까지 포함해서 여러 압박들이 있었기 때문에 연 것으로 보이고 윤한홍 의원이 뭐 머무든 게 그렇죠. 이 얘기까지 했잖아요. 면전에서. 원래 친윤인 윤한홍 의원이나 친윤이라고는 할 수 없었던 오세훈 시장 정도까지를 그래도 포괄해서 가겠다라고 하는 건데 그렇다면 반대로 포괄하지 않는 나머지에 대해서는 세게 공격하겠다라고 하는 암시도 될 수 있거든요. 그것이 결국 한동훈 전 대표가 아닌가. 그러니까 이번 기자회견은 한동훈 전 대표를 공격하기에 앞서서 대오를 넓히는 그러다 마침 오늘 또 안철수 의원까지 당원 게시판 의혹에 가세를 해서 한동훈 전 대표가 어쨌든 입장을 밝혀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안철수 의원은 징계에는 반대하고 네. 이 문제를 한동훈 전 대표가 고소하는 것으로 법적으로 풀어라. 그렇죠.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그러면 사람으로 비유하면 장동혁 대표는 오세훈 안철수까지는 포용하고 한동훈은 더욱 왕따시킨다. 이 작전으로 가는 게 아닌가. 그것도 드러난 것 같습니다. 예. 계엄의 책임을 당내에서 찾겠다라고 하는 얘기는 한동훈을 겨냥한 거죠. 예. 한동훈 전 대표 이 문제가 결국은 계속해서 시한폭탄 국민의힘 내부에. 아니 한동훈 대표는 어차피 그러니까 대표의 의도가 알잖아요. 결국 본인 쫓아내려고 한다는 것을 알잖아요. 그럼 이걸 정무적으로 정치적으로 어떻게 잘 극복하고 해결해 나갈 것인가. 그 정치 행보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뭐 아직 내가 보니까 검사 티를 못 벗었어. 무슨 법적 얘기만 하고 있는 거야. 물론 법으로 잘못된 게 있을 수 없겠죠. 법으로 본인이 문제되는 건 없겠죠. 근데 정치가 법으로 되는 건 아니거든요. 결국 정치는 마음을 얻는 겁니다. 마음을 얻어야 득심은 득표라고 그래야 표를 얻는 거거든요. 근데 과연 한동훈 전 대표가 하는 행위 자체가 정치적으로 마음을 얻는 행위냐. 본인이 그냥 그동안 검사해왔던 대로 법적으로 내가 무슨 문제가 있는데 법으로 따져봐.
이렇게 나온다고 해서 해결될 일은 아니다. 예. 한동훈 전 대표가 열심히 SNS를 써서 혹시 장동혁 대표 기자회견에 대한 얘기를 썼나 했더니 이재명 대통령의 무죄 판결 받으면 검찰 탓해야지 왜 법원 비난하느냐 이 부분만 2시간 전에 올렸다고 떠 있네요.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 기자회견에 대해서도 한동훈 전 대표가 이야기할까요 안 할까요? 지금은 못 참을 것 같은데. 지금 약간 뭐 충돌을 피하려고 하는 것 같다 뭐 이런 느낌은 없습니까? 할 말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 지금 이번에 밝혀진 그 당원 게시판과 관련돼서 그렇게 몰아간 그 장동혁 대표도 잘못이지만요. 그런 언어 습관을 가지고 있는 이 가족의 모습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잖아요. 네, 그런 모습에 다시 자기가 참전해서 더 얘기하기가 참 민망했을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고성국 씨 국민의힘 입당 방송 중에 생방송으로 입당원서 냈다고 김재원 최고위원에게 지명직 최고위원 설도 있고 김재원 최고위원은 아니다. 그냥 당원 중에 한 명일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건 또 어떻게 보세요? 드디어 이제 국민의힘이 그거 유튜버에 그냥 포위되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네. 장동혁 대표가 기자회견 했는데 한동훈 전 대표 징계 문제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오늘 그 윤리위원회 문제는 여기서 굳이 언급하지 않았습니다만 한동훈 전 대표 징계 문제, 그 지명직 최고위원 이런 앞으로의 선택과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제 국민의힘의 앞길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겠다. 네. 예. 당명도 변경해서 극우 노선을 분명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선언한 거죠. 예. 어떻게 당명을 바꿀까요? 하여튼 고성국 그 유튜버께서 관여해갖고 성공한 일은 한 번도 없었기 예. 때문에 보시죠. 개혁신당은 이제 국민의힘과의 연대는 아예 차단한 겁니까? 우리는 정면 승부한다고. 정면 승부한다. 예, 예. 이준석 대표도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그럼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응원합니다. 예? 응원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대목에서는 조국혁신당도 응원해야 되겠다. 장동혁 대표 기자회견 얘기에 집중했는데 오늘 민주당 문인석 원내대표 대행 김병기 전 원내대표 부분에 대해서 아침에 또 사과를 했다고 하는데 이 얘기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원내 지도부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정치는 국민의 신뢰가 무너지면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습니다. 그 가장 기본적인 원칙을 다시금 마음에 깊이 새깁니다. 민주당은 이번 주 일요일인 11일에 새 원내대표를 선출합니다. 그때까지 차분하고 책임 있게 상황을 수습하겠습니다. 국민께 약속드린 민생개혁 법안과 정부의 국정과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무엇보다 국민 앞에 더 낮은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자, 민주당도 이 사안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잘 알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한 1분 정도 시간 남았습니다. 이 부분 좀 어느 분이 내가 이 얘기는 꼭 하려고 준비해 왔다. 장영 의원 얘기하시겠어요? 민주당이 김병기 전 원내대표 계속 의혹 쏟아져 나오고 있고 강선우 의원 1억 수수 의혹과 관련해서 경찰의 수사 이미 본격화하고 있고요. 네, 근데 저는 정청래 대표가 이게 시스템 에러가 아니라 휴먼 에러다 이런 발언을 하기도 했는데 정확히 시스템 에러라고 하는 걸 직시할 필요가 있다라는 네.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문진석 원내대표 대행님의 사과는 좀 너무 영혼 없는 사과다 이렇게 느꼈고요. 영혼이 있는 사과가 되려면 내용이 있어야죠. 사과에 대한 내용이 있어야 되고 이게 휴먼 에러가 되려면 김경 그리고 김병기, 강선우 세 사람이 공모해서 할 수 있는 일이었어야 됩니다. 하지만 공천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세 사람이 작당 모의를 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그 경실련이라고 하는 시민단체에서 민주당에다 공개적으로 김경 공천 공관위 회의록 내놔라. 심사정수 공개해라. 이런 요청들을 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무런 공개 없이 그냥 사과만 한다? 저는 이것은 눈치고 지나가려고 하는 마음인 것 같다. 이렇게밖에 안 보인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주영진 NCG께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